그 잠깐 채팅창을 봤더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최강욱 당선자를 그 법사위에다가 뭐 보내라는 청원이 있나 봐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최강욱 뭐 근데 저는 당선자를 저기 농해수위 같은 데 보내겠어요? 근데 저는 개원할 때는 못 보낸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제 뭐 정기국회나 보내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어쨌든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재척 사유가 있다고 안에서 좀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개원할 땐 못 보내고 본격적으로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그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9월쯤에는 의장이 바꿔주는 게 박병서 의장이 바꿔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하면은 그것 때문에 아마 여야 충돌이 좀 생기고 그 날이 서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관련돼서 공수처를 출범시키는데 조금 그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아니 그게 어떤 뭐 어마어마한 비리 사건이다. 그런 건 아니죠. 이런 거라면 모를까. 그런 이유를 들어서 법사위를 못 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김태년 원내대표 또는 국회 운영위원장의 뜻이 예를 들어 초선이 먼저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뭐 김남국이나 뭐 저기 김용민이나 이탄이나 최강욱이나 이런 분들이 법사위로 대거 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법사위가 꼴보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법사위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이력 쌓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다 검경이나 기재위 가고 싶은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사위에 이런 초선들을 대거 보내놓는 것은 개혁의 상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보고 그 기소한 건 자체가 무슨 대단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국회의원들 기소 안 된 사람들 없잖아요. 김남국도 지금 뭐 검찰이 수사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로 못 보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그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은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사위 못 갈 수도 있다. 내 자리가 과연 있겠냐. 나한테 떨어질 배당이 있겠냐라는 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고는 아니 싶다는. 근데 만약에 그런 그 열망들을요 국회 운영위원장이나 또는 원내대표들 이렇게 배정을 할 때 안 받아주는 것도 욕먹을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건 이해찬 대표 의 요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최강욱 대표가 대응 잘하고 있는 게 나 가겠소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알아서 보내주는 모양새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어쨌든. 아무튼 그게 제일 전투력은 좋은 거죠. 네. 그게 왜냐면 막 이렇게 내세워서 지금 그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왜냐면 최강욱 이런 사람 그 분의 전문성이 결국은 그 법률 관련된 거에 있는 건데 저는 제일 합당한 위치는 법사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매끄럽게 법사위에 안착할 수 있게 그 정책 여건을 만드느냐 이것도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가운데 재밌는 거 하나가 있었다 보니까 이 그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한 그 국회 영상들 있잖아요. CCTV 찍힌 거. 그 뭐 지금 뭐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 등이 그 대응하려고 검찰이 압색을 해갔으니까 그 CCTV를 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근데 처음 알았네. 야 이것도 좀 적폐는 적폐더만. 증거로 쓰려고 그 압수해간 CCTV를 복사하는데 검찰이 받는 돈이 3천만 원이야. 아, 안 해. 이렇게 대답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희한하지 않아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제도를 제때 바꾸거나 어떤 유저나 아니면은 어떤 실제 하는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고 뭐 자료 용량이 바뀌고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안 당해보기 전까지는 이제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 뭐 법 쪽에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서 느린데 금융권이 특히 발전이 늦어요. 반응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에 급여를 주는 방식이 통장으로 쏴주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들은 은행을 하나 정해서 그 은행 계좌를 다 만들게 한 다음에 쏴주게 하고 금감원 결제원을 통하면 전 계좌로 다 쏴줘요. 거의. 그러니까 자기 개인 계좌를 등록만 하면 다 쏴주는데 거기에는 FD를 넘긴다라고 했어요. FD가 뭐냐면은 플로피 디스크거든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쓰던 그 플로피 디스크를 넘긴다는 용어를 2000년대 중반까지 지금도 FD라고 써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산화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전산 파일로 넘기는 걸로 개선이 됐는데 이런 것도 이제 FD, 플로피 디스크 넘기던 시절에 그
아날로그 감성 같은 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안 바뀌어요. 잘. 그러니까 이런 법조계에서도 이걸 바꿀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거 거의 안 해보잖아요. 필요를 못 느꼈을 뿐만 아니라 눈치채지 않게 조심했겠지요. 그것도 이제 그게 검찰의 소득이 그러니까 어떤 법원이나 이런 데 소득이 되는 네. 거니까요. 수수료로 먹고 산다고 하는 데 많잖아요. 은행도 그렇고. 놀랍더라고요. 네. 그런 아마 것도 제가 검찰- 알기로는 이런 데서 생기는 소득이 그 직원들 복지기금으로 많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원인들은 일이지만 자기들이 썸을 하면 크기 때문에 고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돈 가지면 일부 부분을 본인들 복지 비용으로 뭐 쓸 수 있기 충당할 때문에.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눈먼 돈 같은 거거든요. 음. 이런 데가 곳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대 정신에 네.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예로 나온 것 중에 뭐 3.78 테라바이트 이걸 뭐 복사하는데 2,8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네. 옛날 같으면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서 외장 그 저장 장치를 살 때 옛날에 1테라 살려면 그게 몇십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과 뭐 몇만 원에 불과한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바꾼 겁니다. 왜냐면은 바꿔봐야 자기들한테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옛날 EMB 수준에서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예요. 크진 않지만.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어떤 증거를 가져다가 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상태잖아요.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증거 공개의 그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안 보여줘. 그럼 변호인이 대응할 방법이 없어. 이런 거랑 또 상관이 있고 실제로 이 비용이 늘어서가 아닐 것 같고요. 우리는 이렇게 높아. 벽이 이렇게 높아. 이렇게 뭔가 고치지 않고 있는 함부로 접근하지 마. 이런 우리만 가질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더 훨씬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사비면 어떻게 3천만 원이 됩니까? 얄강돌 돈이고. 여기까지. 5월 23일이 노 대통령 서거하신 날이고요. 5월 24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죠. 5.14 조치라고. 천안함 사건이 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쉽게 표현하면 북한과의 거의 대부분의 교류를 끊었어요. 개성공단만 빼고 5.24 조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 간에 어마어마한 평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정상들이 한 번씩은 만나고. 근데 5.24 조치를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멀어지다가 급기야는 박근혜 때 개성공단 폐쇄하는 데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천안함은 빌미로 해가지고. 근데 5월 24일이 다가오니까 5.24 조치는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5.24 조치는 사실상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내리고 있는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5.24 조치가 미국의 압박이나 어떤 제재랑 관계없는 조치잖아요. 5.24 조치는 이미 5.24 조치를 발의한 해당 정부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서서히 완화되고 있었다고 예, 근데 들었습니다. 뭐 요거 관련돼서도 오히려 이제 미국하고 관계없이 한 제재인데 이거를 푸는데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떤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걸 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5.24 조치의 내용이 뭐냐면요. 1번이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예요. 근데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 선박이 우리나라 그 영해에 들어와서 운항함으로써 이게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금지됐고요. 두 번째가 남북교육 중단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교육 중단이라는 게. 세 번째가 국민의 방북 불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십자가 뭐 평양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민족화해 협의회 인원들이 평양에 간다든지 그런 게 다 금지됐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대북 신규 투자 불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에 선제적으로 뭐 광산의 채굴권을 뭐 획득한다든지 이런 게 다 불허됐어요. 다섯 번째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원조를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만든 거지만 나중에 이걸 해제하려고 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간섭해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는 진전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 진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의 노력이 필요한데 후퇴하는 데는 맞아요. 2, 3의 노력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퇴행적인 남북 제재 조치를 할 땐 훨씬 더 신중해야 되는데 그럼 이명박이 왜 이걸 했을까? 박근혜는 왜 개성공단 폐쇄를 했을까? 정권 유지 차원에서 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천안함의 진실을 덮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으로 이용된 거죠. 남북관계. 이게 오이사 조치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 5월 24일이 되기도 했지만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봐요. 뭐 문 대통령이 최근에도 이야기한 거예요. 미국의 눈치만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게 또 복잡해지는 이야기가 필요하긴 한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서로 회담을 하고 받을 때 유엔 제재나 미국식의 어떤 제재를 푸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나 개성관광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풀어줌으로써 트럼프가 문 대통령한테 부탁하는 방법으로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선행 조치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못했어요. 왜 트럼프가 그 카드를 쓸 생각이 없거든. 지금 북한만 갖고 놀았다 나는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하던데.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작년까지는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세계적인 코로나 방역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미 간의 진전이 없다고 해도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도 올해만큼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으셨거든. 우리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자꾸 각종 여러 가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북한의 대답이 진짜 중요해져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 여러 요소 중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선언한 여러 요소 중에 저는 국내 정치 환경의 변화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우리 당과 거의 대등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이 모든 발목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4.27 판문점 남북회담이 있다. 그럼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무슨 성명을 낼 겁니다. 환영하는 성명을. 근데 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에 대한 시비거리 그리고 어떤 국회에서 성명서 하나도 동의해주지 않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신경을 제일 많이 쓸 텐데 첫 번째는 코로나 와중에서 경제 문제. 복지에 관련된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머지 이제 부서가 알아서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2019년, 18년, 그러니까 남북 4.27 이후에 세 차례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로 돌아가는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